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동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활성화 포럼에서 활동가와 교육 관계자들은 인프라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첫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 참여주체 간 상생협약에 이어 사업계획서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오는 11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군산 옥급의 어원리 곳곳이 각종 폐기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년째 산처럼 쌓아놓거나 인적이 뜸한 산길에 몰래 버리고 있어 주민들이 오염과 악취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5년째를 맞는 군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올해도 개강했습니다. 올해 1기 과정에는 2년 이상 연속 학습자들을 위한 지속성장형 강좌를 포함해 모두 357개의 강좌가 열리고 시민 2,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첫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참여주체 간 상생협약에 이어 마지막 관문격인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전문 컨설팅에 착수했는데요. 익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정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상생협약을 맺은 익산형 일자리. 전국 최초의 농식품 상생 모델로 한림그룹을 중심으로 앞으로 3,77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익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최종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일자리위원회는 7일 익산형 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농업 네트워크가 용역을 맡았으며 컨설팅 전문가 그룹에 노사발전재단과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등은 상생형 일자리 참여 주체인 노사민정이 참여한 일자리 모델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 상생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사업계획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 이제 올해 1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 수립된 익산형 일자리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목표는 630명. 사업계획서에는 분야별 고용 창출 계획과 기업 투자 계획, 농가 참여 방안, 상생형 일자리의 효과 확대 방안 등이 전문 컨설팅을 거쳐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또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 방안과 투명 경영 실현 계획 등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 자문단을 통해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전문 컨설팅이 시작된 만큼 오는 11월까지 세부 실행 방안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확정짓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익산 일자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상생협약 체결까지 진행된 익산형 일자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농식품 모델 상생형 일자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해 9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까지 기술 개발 등 9개 사업에 걸쳐 모두 82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255억 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운영 249억 원,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 운영 98억 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225억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정부 부지사는 오늘 원광대학교를 찾아 기업체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익산에는 홀로랩 등 14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익산 토성 발굴 현장이 다음 달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금마면 서고돌이 토성 발굴 조사 현장을 다음 달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토성에서는 주로 삼국시대 백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또 상반기까지 토성 북측 성벽을 중심으로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 쌍릉은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올해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공공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농식품 상품화 자원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이 과기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공공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연구 개발 기술과 인프라 공유, 생산 인력 중개 등 산학연이 연계된 쌍방향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 협력을 추진합니다. 두 자치단체는 지역 상생 협력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금난도 재개발 사업과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어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했고 전문가와 주민 대표, 기관 대표로 이루어진 군산항, 장항항 지역 상생 협의체를 출범해 금난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로컬푸드 활성화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까지 사업 분야를 확대합니다. 학교급식은 하멸에 만들어지는 익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높이는 등 농가 소득 보장에 주력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서동 농촌 테마공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2017년 개관한 서동 농촌 테마공원, 농촌 관광을 테마로 농경 체험 전시관과 동물 체험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 테마공원을 어린이들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익산시와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테마공원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명채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은 농촌 관광이 성공한 사례는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많다며 익산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농촌 관광을 진행하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교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관광이 성공하는 지역을 가보면 다 교육 관련 기관하고 연계가 잘 돼 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 서동 농촌 테마공원 소개와 함께 직접 공원을 둘러보며 시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테마공원의 아쉬운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늘이 우선 너무 없고, 그리고 화장실이 중간에 좀 없는, 편의시설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는 게 저희가 아이들이 데리고 왔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을 통해 독보적인 정원도시 구축 사례를 들었고, 완주군은 기존 대둔산 축제 대신 차별화된 컨셉의 와일드푸드 축제로 로컬푸드 특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관광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축제를 만드는 것이 관광 활성화의 성공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에서는 농촌 테마공원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계절별 콘텐츠 보강, 인근 서동공원과의 테마 연계 등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테마공원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농촌 관광이 공급자인 행정 위주로 진행해왔던 점이 타당치 않았다면서 핵심 수요자인 교육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 관광객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익산시. 교육기관의 바람대로 농촌 테마공원이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KTX 익산역 복합 개발과 함께 역세권의 청년 스마트업 밸리를 만들어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 창업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 청년시청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든 만큼 취 창업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예비 후보는 행복펀드 공모 하루 만에 목표액인 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 후보가 시대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인사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동석 예비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과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탕평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행정의 근간은 일선 공무원들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인사의 공평성을 실현해 모든 공직자가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매년 계장급 이상 449명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오늘 임기 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원들이 매년 한 차례씩 계장과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 행동 강령을 점검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대상을 후보 경선일 6개월 전까지 요금 청구지를 군산에 두고 있는 유권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 50만 명 이하의 기초단체장은 2만 1,000명의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상 안심번호 무선 전화 응답률의 경우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특정 불법 세력이 청구지를 이전해 여론조사에 대비하면 50명만 참여해도 지지율을 5%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안심번호 청구지 6개월 기한 제한은 권리당원 자격이 6개월 당비 납부 당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상훈 예비후보가 군산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훈 예비후보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추진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을 보면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시민의 편의와 안정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서 광역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구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와 제10대 재선의원 출신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불량 정치인으로 공개한 나기학 도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군산시민연대는 지난달 민선 7기 불량 정치인으로 나기학 도의원을 유한회사 지분을 보유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기학 의원은 소명 자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업 설립 초기 신고한 출자 지분으로 당선 이후 지분 보유 업체에 이익이 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의 계약은 한 건도 없고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윤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한 송 협의회장은 지방재정 강화 방안 등 실질적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등 관련 공약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송 협의회장은 조만간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과 지역 현안 과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옥구읍의 어은리 곳곳이 폐기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년째 산처럼 쌓아놓거나 인적이 뜸한 산길에 몰래 버리는 일이 잦은 건데요. 토양 오염과 악취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개 마을이 모여있는 군산 옥구읍 어은리. 외지 차량이 오가는 도로 옆에 가발이며 타이어, 깨진 유리 조각 등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예전 땅 주인이 버린 폐기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쌓여진 폐기물 옆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보다 못해 군산시에 수차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여름에 이제 막 6월, 7월 막 모기 많을 때 모기가 어떻게 많은가 죽겠어 그냥 이런데 막 이렇게 긁어싸서 피부가 이렇게 몇 년을 막 저렇게 안 채줘. 어떻게 애미기는가 몰라 나를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살면서 진짜 폭폭이야 그냥. 어은리의 또 다른 마을. 마을 한가운데 10년 전 문을 닫은 양식장이 방치되면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기름을 담아둔 고철을 떼가면서 묵은 기름을 땅에 묻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땅속을 파보니 시커먼 기름덩어리들이 흙과 뒤섞여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적이 뜸한 외진 산길 모퉁이에는 악취가 진동한 진흙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 녹색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번 주부터 냄새 악취가 심한 이 폐수인지 폐슬러진지를 모르겠지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옥구읍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나 관리 감독이 전혀 없고 주민들은 어디에서 온지 출처도 불투명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럽다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어은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데 침출수가 발생되는 그 침출수 내에 말 그대로 이제 PE, PET 이런 석유 화학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이제 토양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먹이 사슬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게 되죠. 그런 오염을 갖다가 유출시키는 지금 장소입니다. 군산시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가는 일이 종종 있다며 진입 파악을 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의 녹색마을로 인정받은 옥구읍 어은리. 양심 없이 마구잡이로 버린 폐기물에 애꿎은 주민들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 4,8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2만 4,780명, 해외 유입 4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1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4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8,38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대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8,28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221명, 익산 1,267명, 군산 1,114명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일 기준 0.9로 일주일째 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수는 40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3%입니다. 도내 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기준 누적 확진자는 45만 7,491명입니다. 도내 전체 인구 178만 2천여 명의 25%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내 누적 확진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9천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도민들의 백신 3차 접종률은 70.6%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의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했던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방역 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중단하고 PCR 검사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건소의 자가 신속항원 검사는 지난 2월 8일 첫 시작 이후 62일 만에 검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신속항원 검사 인력을 재배치해 코로나 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5년째를 맞는 군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가 개강했습니다. 올해 1기 과정에는 2년 이상 연속 학습자들을 위한 지속성장형 강좌를 포함해 357개 강좌가 열리고 시민 2,4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카페. 가게 한편에서 코바늘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코바늘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입니다. 2018년 시작된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3,176개의 강좌를 진행했고 시민 24,3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동네 문화 카페의 강좌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 이 덕에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96%를 얻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것을 내 돈을 내고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군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에 제가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일단 군산 시민으로서 너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1기 과정에는 357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2년 이상 연속 학습자들을 위한 지속성장형 강좌 27개가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지속성장형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전문성이 더해진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킬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스킬을 가지고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올해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 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약간 간편한 프리마켓 쪽으로 해서 소개하는 쪽으로 지금 나갈 예정이거든요. 동네 문화 카페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가게를 동네 문화 카페 수업 공간으로 빌려주며 연간 120만 원의 공간 사용료를 지원받아 가게 운영에 도움을 받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손님이 없어요. 전기세와 수도세 이 정도는 그래도 한 두세 달 거는 낼 수 있죠. 동네 문화 카페는 평생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총회에 소개됐고 오는 10월 안동에서 열리는 제16회 IAEC 세계총회에서 우수 사례 발표와 성과 단행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군산에서 시작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이 국제적으로도 점차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성당면과 여산면의 두 개 마을이 친환경 농촌마을로 거듭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성당면 회선마을, 여산면 관연, 원태 노동마을 등 두 곳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참여 마을은 5년간 6억 5천만 원을 들여 토양과 용수, 생태, 경관 분야에서 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해 친환경 농촌마을로 개선됩니다. 익산시는 농촌마을이 환경 친화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을 올해도 유지합니다.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는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임대료 인하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정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며 연말까지 구비 서류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익산 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는 지난해까지 78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 재해 위험 지역에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3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5년까지 7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재해 위험 지구와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재해 위험 지구는 석탄 지구와 판문 지구에서 진행 중이고
여산지구는 설계 단계로 주민 의견을 반영 중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성당과 송천, 아리랑, 용두산 지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해 위험 정비 사업과 더불어 인화지구에 우수 저류 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 상수도 공급률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상수도 공급률이 90.5%,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농어촌 상수도는 농어촌 주민 38만 5천여 명 가운데 34만 8천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630여 곳 3만 7천여 명은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순창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순창군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순창군 소속 공무직원으로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열린 어린이집 86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보육실 등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 참여도를 넓히기 위해 이같이 추가로 선정합니다. 열린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교재 교구비와 보조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86곳이 추가로 선정되면 도내 어린이집의 40%인 500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도내 고령층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인적 정보를 조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인정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30만 3천 명으로 각각 30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수급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안내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군산은 오는 12일 군산문화센터에서, 익산은 오는 14일 모현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설명회를 통해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 등록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집니다. 한편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제245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미 공군 군산기지 제8전투비행단장인 존 갤러모어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주는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5분 발언으로는 김중신 의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효과를 증진시키는 문화도시 군산 조성을, 정지숙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은 제58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10일부터 18일까지 늘 푸른 도서관과 설림 도서관 등 4곳에서 문화 행사를 엽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13일 독서 아카데미 강연과 16일 도서 교환 장터를 진행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늘 배움터 강좌를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33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오는 5월 1일까지 백숙자 작가의 초당 백숙자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도에서 20도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